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금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어떤 게 괜찮은지 한 세 가지 투자 방법을 추천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절세하는 방법이나 ETF, 또 실물 금을 어떻게 투자할지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굉장히 많지만 크게 나누면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는데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금융투자 방식의 금을 투자하고 나중에 실물을 인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물 없이 그냥 ETF로만 금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물을 투자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은행 골드뱅킹이 있고 KLX 금현물 계좌가 있습니다. 요 차이점은 이 은행 골드뱅킹은 은행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KLX 금현물 계좌는 증권회사에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 작은 단위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건 0.01g부터 투자를 할 수 있고 KLX 금현물 계좌도 1g 정도로 작은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은행 어플, 증권사 MTS 방식의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 투명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마진을 붙이는 게 아니라 국내 금 시세에 연동되는 그대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격 투명성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특히 KRX 금현물 계좌는 그 시세,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듯이 주식 매매하듯이 시간 단위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가격 투명성이 있는 대로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면 은행과 KLX 금현물, 증권사에서 하는 게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 세금 측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 모두 그 실물 인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그램 이렇게는 안 되지만 100g짜리랑 1kg짜리로 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실물을 인출할 수가 있는데, 이 실물을 인출할 때는 부가세 10%가 붙는다는 건데, 이거는 실물 금을 인수한다고 할 때는 뭐 금은방에서도 이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붙는 그 부가세가 되겠고요. 단지 매매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금이 소득이 발생해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15.4%를 은행에서는 띱니다. 근데 이게 배당 소득세 명목으로 15.4%의 그 차액만큼 내게 돼 있고요. KLX 금연물에서는 이게 비과세입니다. 당연히 KLX 금연물 계좌가 낫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물론 수익이 발생해서 좋긴 하지만 배당 소득 15.4%를 뗀다는 건 결국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발생에 대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또 15.4%도 세금이 발생하고요. 수익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선 당연히 KLX 금연물 계좌가 유리하죠. 그 다음에 수수료도 매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수수료 보시면 1%, 그 다음에 증권사는 0.2%로 굉장히 한 10분의 1, 뭐 이 정도 5분의 1 이렇게 싸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KLX 금연물 계좌가 쉽죠. 그런데 난이도 측면에서는 사실 은행 골드뱅킹을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KLX 금연물 계좌는 조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건 오프라인으로, 은행에서는 오프라인으로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가서 그냥 금 몇 그램 주문해 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쉽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는 아무래도 증권 어플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MTS를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뭐 아주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 ETF를 투자하는 방법이 또 있죠. 금 ETF를 투자하는 방법은 국내 금 상품이 나와 있는 ETF들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 그래서 그걸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직투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ETF라기보다는 금 선물 파생 상품에 투자도 할 수 있고, 여기 또 금 선물 ETF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이 일반 투자하기에 이 금 선물 ETF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방식이라서
요거는 놔두고 요 두 개 위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금 ETF나 해외 직투 금 ETF나 모두 주식처럼 쉽고 바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에서 굉장히 쉬운 측면이 있고요. 국내 상장 금 ETF라고 해도 해외 시세를 국제 금 시세를 따라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시세를 따라가는 건 다 똑같아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특징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것도 세금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국내 금 ETF는 이것도 매매해서 수익이 나면 배당 소득세 15.4%를 띄고요. 해외 직투 금 ETF, 이게 뭐 GLD 뭐 이렇게 해서 미국 시장에 상장돼 있는 직투 금 ETF를 하면 20%의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건 대신 분리과세고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해외 주식을 살 때나 해외 직투 ETF 살 때랑 똑같죠. 그래서 해외 직투라는 관점에서 그 세금을 매기고요. 그 다음에 국내 금 ETF는 일반 ETF랑 똑같이 그 배당 소득세 15.4%를 띄는 걸 보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국내 금 ETF는 이걸 절세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좌보다는 연금 계좌나 IRP 계좌에서 주로 그 많이 투자를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ETF 보수도 좀 다 비슷하고요. 난이도는 뭐 시음 중이라, 이건 중간이라 써 있지만 사실 요즘은 해외 직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 난이도도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뭐 분리과세를 하는 게 유리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하시는 분들도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물금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물금을 할 때는 가장 정통적인 방법이 뭐 골드바든 금화든 금반지든 그냥 기금속 금은방 매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금속 매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거죠. 이건 뭐 저희가 전통적으로 지금 어디든 나가도 있는 그런 기금속 매장에서 구입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실물 모유에 대한 안정감이 있는 대신에 약간 도난의 지금 보관 위험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긴 하죠. 이거는 그 저희가 살 때 보통 그 부가세 10%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실물 인출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금을 살 때 부가세 10%가 붙는데, 이거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KLX 증권회사의 금연물 계좌라든지 아니면 은행 골드뱅킹의 부가세 10%와 똑같이 붙습니다. 그 대신 매매할 때는, 팔 때는 별도의 그 세금이 없죠. 그래서 매매는 비과세이고요. 근데 이 기금속 매장의 큰 좀 단점이 하나가 매장마다 마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종로에서 샀을 때랑 어디 그 동네 쪽에서 동네 근처에서 샀을 때, 그리고 또 지방에서 샀을 때, 이럴 때 그 매장 마진이 또 다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종로에서도 종로에 있는 분들도 매장을 한 4-5군데 들려보라고 하는 게 그 중개 거래 가격이 있긴 하지만 마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투명성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금 한돈을 한다든지 아니면 금목걸이를 한다 그러면 또 그 세공비가 다 달라서 이런 부분도 마진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개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당근이나 중고나라에서 그 거래하는 방법인데, 이게 한 1, 2년 전에는 조금 유행했다가 이게 굉장히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뭐냐면 장점은 당연히 저렴하고 뭐 보관의 위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 리스크보다 큰 게 위조와 사기의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러니까 보통 골드바나 아니면 금화나 이런 게 했을 때 4K라 그래서 99.99, 99.9에서 4K도 있고 99.9에 3.9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의 구분도 쉽지 않고 보증서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에 대한 정당성도 사실 쉽지 않아서 이게 위조 사기로 많이 또 나왔었고요. 언론에도 실제로도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 중고 온라인 개인 거래는 거의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이건 또 정말 지금도 사면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금은 개인 간 거래에서 비과세긴 하지만 수수료도 없고, 그렇지만 이 금의 실제 금인지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어서
요거는 지금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온라인 개인 거래 대신에 지금 오프라인으로 귀금속 매장에서 중개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물 금을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에서 중개 거래는 결국 귀금속에서 중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하실 분의 금 가격이 뭐 예를 들어 1g에 뭐 20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매도자가 이걸 살지 안 할지를 중개 거래를 해주는데, 대신 이게 진짜 49 골드바인지 아니면 39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게 금인지 아닌지를 그 귀금속 매장에서 품질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고 이 무게가, 그리고 이게 한 돈인지 두 돈인지 아니면 10g, 100g이 맞는지를 검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굉장히 높인 거죠. 그래서 안전성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보관의 위험은 뭐 실물감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중개거래이기 때문에 비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 수수료가 있는데, 중개 수수료는 이거는 또 그 오프라인 중개 거래를 하는 귀금속 매장마다 다 다른데, 어떤 곳은 매도인한테만 2%를 받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양측에서 또 1%씩 받는 데도 있고, 뭐 사실 중개 수수료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세금이 하나도, 뭐 실물 인출에 대한 부가세도 없고요. 그 다음에 매매에 대한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이 세금에 대해도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금에 대한 신뢰성 부분 측면에서도 높기 때문에 실물금을 투자하려고 하면 이게 가장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여러 개의 방식 중에 제가 이렇게 녹색으로 친 부분, KLS 금현물 계좌, 그 다음에 국내 금 ETF, 오프라인 중개거래, 이렇게 세 개가 가장 장점이 크고 추천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금융 투자면서 인출을 할 수 있는 거고, 요건 ETF에서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요건 실물 금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고, 각각 비과세, 그 다음에 매매에서는 비과세, 요거는 ETF에서는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중개거래에도 비과세, 이런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요 세 가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LX 금현물 계좌 같은 경우에는 증권회사에서 어플로 각종 증권회사 MTS에서 개설을 할 수 있는데요. 금을 1g 단위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요즘 1g이 20만 원 내외 정도 하는데, 이 금도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는 100g짜리, 하나는 1kg짜리. 그래서 100g짜리랑 1kg짜리 이렇게 두 가지 매매 시장이 열려 있어요. 이 KLX 금현물 계좌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1kg 쪽은 변동성이 좀 낮고요. 100kg이 아니라 100g입니다. 100g짜리는 변동성이 좀 크고,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100g짜리는 김치 프리미엄이 조금 높고 1kg짜리는 그래도 조금 김치 프리미엄이 낮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거래되어 있고, 1g 단위도 100g짜리가 조금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1kg짜리는 조금 단위 금이 조금 싸게 거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이 KLX 금연물 계좌할 때는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주식 살 때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가격이 투명하고요.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1g 단위이기 때문에 소액 적립식입니다. 그 다음에 실물도 인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물 인출할 때는 부가세 10%가 붙긴 하지만, 여기서도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이 실물 인출할 때는 내가 실물 인출하는 시점에 부가세,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게 100g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내가 투자했을 때, 그러니까 뭐 한 2, 3년 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거를 한 10만 원 정도, 그램당 뭐 10만 원 정도의 단위로 사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부가세 기준으로 부가세를 내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에 내면 부가세가 굉장히 작게 느껴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매입 시점에 굉장히 낮았을 때는 매입 시점에 부가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물 인출할 때도 좀 장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단지 큰 단점 중에 하나가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 금 시세와 국제 금 시세는 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는 비슷한데 김치 프리미엄이 한 2에서 5% 정도 국내가 더 비싼 게 일반적으로 조금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요게 2에서 5%가 항상 일정하지가 않고 국내 금 수요가 딸린다고 하면 이게 한 20%,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국내 금 시세와 국제 금 시세가 한 20%, 30%까지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그 금 시세를 제대로 반영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투자 매매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때 매매를 굉장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잘못 사면 다시 시세로 평균으로 회귀를 하거든요. 반드시. 왜냐하면 결국 금거래소에서 다시 금을 그 수입을 해서 그 시세를 다시 수요를 맞춰줍니다. 공급이랑 수요를. 그래서 다시 회귀를 하기 때문에 이 김치 프리미엄을 그 잘못 이해하면 시세가 굉장히 금 시세와 국제 금 시세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1년에 요번 25년도에도 한 2번 정도 발생했습니다. 한 3월 달 정도에 20%이 정도가 발생했었고, 한 10월 정도에도 한 20%에서 30% 사이에 그 김치 프리미엄이 한번 크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발생했을 때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손해죠. 왜냐하면 지금 김치 프리미엄 시세는, 그러니까 국제금과 국내 금 시세 차이가 지금은 1%에서 3% 사이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 그다음에 이런 분들은 초보자나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대응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투자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수수료가 조금 좀 애매하긴 한데 이 수수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그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미래에셋 증권에서 나온 그 KLX 금 계좌에 대한 설명인데요. 당연히 KLX 금시장 통한 금거래는 그 미래에셋 증권 MTS를 통해서 다른 그 증권회사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금거래 전용 계좌를 개설하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은 두 가지, 1kg 금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g 시장이 두 개가 그 주식 매매를 하듯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4K, 99.99짜리 금을 하고요. 미니 금도 99.99짜리 이렇게 두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1g당 단위로 매매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번에 살 때는 5kg, 5,000g까지 한 번에 매매를 할 수 있고요. 가격 표시는 결국 그래서 1g당 원화로 되어 있고, 호가는 10원 단위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 정도고, 그 다음에 뭐 8시 반에서 9시, 3시 20분에 3시 반까지 있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 주식 시장이랑 거의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물 입출고가 궁금하실 텐데, 실물 입출고를 할 때는 영업정에다가 이거 실물로, 그러니까 요게 금을 1g 단위로 해서 100g을 모으거나 아니면 금을 1000g 모으게 되면 나 영업점에다가 얘기해서 출고 신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금괴로 금 100g짜리 받든지 아니면 1kg짜리 금 바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출고 신청하면 다음날에 출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고 단위는 1kg짜리나 아니면 100g짜리로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고 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가세 10%가 붙고 출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출고 수수료가 뭐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kg짜리면 요즘 대략 시세가 요게 한 2억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100g짜리는 한 2천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요거에 그 부가세가 좀 붙긴 하지만 수수료도 한번 볼까요? 수수료를 보시면 출고 수수료가 2만 원, 이 정도밖에 발생 안 합니다. 뭐 부가세도 22% 발생을 하지만 10% 발생해서 22,000원 되지만 출고 수수료는 별도로 없고, 그 다음에 운송 수수료도 이거를 뭐
배송을 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되지만 직접 찾아가면 이 운송 수수료도 발생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기로 한 날로부터 하루 뭐 내가 월요일 날 찾기로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 못 갔으면 그거에 하루당 10,000원 정도 부가세가 붙는 거 아니 저기 수수료가 붙는 거니까 이것도 크게 그 이슈가 아니고요. 재운송 수수료는 내가 그 택배나 이런 걸로 운송을 해달라고 했는데 뭐 주소가 안 맞거나 이런 경우에 재운송 수수료니까 이것도 사실 큰 문제가 아니고 직접 가서 찾는다고 하면 20,000원 정도의 수수료와 그 다음에 아까 부가세 10%, 요 정도의 그 비용이 발생한다. 그래서 요 그 출고할 때 수수료는 뭐 크게 한 20,000원 정도에서 22,000원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지 여기에 아까 매매 수수료와 보관 수수료가 있는데 보관 수수료는 뭐냐면 저희가 KX 금시장에서 거래를 하면 결국 현물이기 때문에 매매를 해서 투자를 하면 그거에 대한 보관 수수료를 일정 부분 내는데 보시면 사실 엄청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0.0002% 매월 첫 영업일에 징수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그래서 이 보관 수수료도 크지 않고 아까 매매할 때 매매 수수료가 있는데 사실 그 증권회사에서 오프라인으로 그 KLX 금계좌를 그 투자하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고요. 이거는 오프라인은 아까 얘기한 골드뱅킹, 은행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사실 증권사에서는 오프라인은 거의 하지 않고 온라인 MTS 시스템을 하게 됐는데 이것도 0.15%입니다. 부가세 피보면서 0.165%긴 한데 이것도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수수료 자체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 거래나 금 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금 ETF. 이건 연금이나 IRP,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반 계좌에서의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당소득세 15.4%가 나와서 일반 계좌에서 굳이 금 ETF를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좀 말씀드리면 금 가격 추종하는 ETF고 조금 있다가 제가 금 ETF의 종류를 말씀드릴 건데 국내 금 시장을 추종하는 그 ETF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 금 시세를 추종하는 ETF도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뭐 ETF로 투자한다고 하면 요 두 개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편리한 매매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장점 포트폴리오 그 분배 차원에서 분산 투자 효과가 있을 수 있고 연금 계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면 배당소득세 15.4%가 나와서 보통은 연금 계좌에서 한다. 그 다음에 수수료도 0.1에서 0.5%, 요즘 ETF 일반적인 수수료와 비슷하죠. 이렇게 하고 있고 연금 투자와 자산 배분 측면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금 ETF 종류 조금 말씀드려보면 금 ETF 지금 국내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거 4가지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국내 금 시세에 들어가는 건 AX, KLX 금연물이 있고요. 타이거 KLX 금연물이 있고요. 국제금 시세를 따라가는 건 코덱스 금액티브와 수올 국제금 이렇게 해서 두 개는 국제금을 따라가고 여기 에이스와 타이거는 국내 금 시세를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에이스 KLX 금연물을 보면 KLX 아까 저희 금 계좌랑 똑같이 금 현물 지수를 추정하고 뭐 별도의 실물 보감을 한 게 없으니까 이런 게 장점이고 수수료도 낮고 단지 ETF다 보니까 매매 시에 15.4% 배당소득세를 낸다는 거, 그 다음에 연금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국내 시세를 따르기 때문에 김치 프리미엄이 좀 붙을 수가 있다는 단점이 좀 있죠. 타이거와 똑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수수료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 거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에이스와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에이스 KLX 금연물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나온 지가. 그리고 타이거 KLX 금연물은 올해 나왔어요. 그래서 순자산에서도 보시면 이게 3조가 넘습니다. 순자산이.
거래 대금이, 거래량이. 그리고 타이거 KRX 금연물은 순자산이 8,500억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왜냐면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KRX 에이스 거는. 그 다음에 타이거는 올해 5월 정도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올해 출시된 계좌입니다. 그래서 자산 규모도 작고 이래서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올해 타이거 나오면서 그 수수료를 0.15%로 굉장히 낮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에이스도 한번 수수료를 낮추긴 했는데 그래도 타이거보다는 그렇게 낮지는 않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그 수수료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맨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수수료가 사실은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 토탈 수수료를 체크해 봤더니 에이스도 한 0.6, 타이거는 0.8, 코덱스는 0.5, 솔은 0.5. 그래서 저희 증권의 자산운용사에서 얘기하는 그 수수료보다 실제 수수료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순자산 규모에서는 국내에는 3.1조, 이건 타이거는 8,500억, 이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금 시세는 이게 3개월짜리 수익률로 제가 봤습니다. 왜냐면 타이거랑 좀 비교하려고요. 타이거 나온 지가 3개월 조금 넘었기 때문에. 타이거는 28%, 굉장히 요즘 금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에이스랑 수익률은 비슷합니다. 요 가로 안에 친 거는 1년 연간 수익률은 에이스 KRX 금연물은 57%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지금 금이 시세가 많이 뛰었기 때문에. 어쨌든 3개월로 비교하면 사실 큰 차이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 금을 취급하는 코덱스 금액티브와 솔 국제금을 보면 특징은 똑같습니다. 해외 금 ETF에 재간접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금 ETF라고 하면 GLD 뭐 이렇게 해외 금 ETF가 있거든요. 거기에 재간접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금 시세로다 보니까 환해지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 투자를 하게 돼 있고, 국제금 시세니까 김치 프리미엄에 영향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 ETF의 특징은 똑같고, 순자산은 2,200억, 930억. 요 차이는 사실 제 생각엔 대형 자산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과 조금 그보다는 시장 그 마켓이 작은, 비중이 작은 신한 자산운용의 좀 차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거의 특징이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총 보수가 여긴 0.3이고 0.0으로 돼 있지만 실비용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이 3개월인데 뭐 26.8, 28에서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이게 연간으로 가면 아직 출시한 지 이것도 얼마 안 된 상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그 연간 베이스로 가면 결국 다 비슷해져서 이 수익률도 크게 나지 않고 사실 자산운용사가 대형이냐 아니냐 요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다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 ETF를 투자할 때 저는 IRP 계좌에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금을 20% 정도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국내 금 ETF의 10%, 그래서 요거를 투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제금 ETF로 해서 코덱스 금 액티브를 또 10%, 해서 금을 그 자산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한 20% 정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물로 투자하는 것 중에는 가장 투자할 만한 방식이 오프라인 중개거래를 통해서 실물금을 투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도인과 개인의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골드바나 금화 같은 거를 그 중개해 주는 방식인데, 이거의 장점은 개인 간 거래니까 뭐 이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당근에서 매매하는 거나 중고나라에서 매매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서 부가세가 개인 간 거래에서 별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진품인지 이게 4,9 금인지 3,9 금인지를 감정을 그 중개거래소 기금속 매장에서 해주고, 중량도 맞는지 이게 한 돈인지 열 돈인지 이건 또 체크를 해주기 때문에, 또 그 금에 대한 거래도 금을 뭐 그냥 나 있어요 이게 아니라 금을 거기다가 맡기거든요. 기금속 매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안전 거래가 있어서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 수수료라는 거는 중개하는 오프라인 업체마다 이 중개 수수료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단점이고, 직접 실물금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방문을 합니다. 뭐 이걸 택배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도 있고, 실제로 가는 걸 원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사실은 실제로 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문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조금 좀 애매할 때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매도인이 내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 시세가 한참 오를 때는 금 시세보다 조금 높게 그 매도를 하려는 게 그래도 또 매도인의 마음이고, 그렇다 보니까 금 시세가 조금 그 일반 금 시세보다 조금 높을 때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실제로 그냥 금바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쌀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마진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귀금속 매장에 마진을 붙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부가세도 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가세랑 그 금은방에 마진이 없다고 하면 그거보다는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수수료 부분이 있고요. 요거는 실물을 굉장히 보유하고 싶은 분들이나 장기 자산으로 저장하고 싶은 분들한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방식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 금 중개 거래하는 그 귀금속 매장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매장이 있습니다. 골드나라라고 하는 곳인데, 저도 여기를 통해서 했어서 여기에 홈페이지 가면 이런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중개 거래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매도인은 일단 나 이거 금 매도 하려고 하는데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 뭐 예를 들면 나는 이거 25만 원에 팔고 싶어요. 24만 원에 팔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서 그 어떻게 팔지와 시세를 얼마로 할지, 어떻게 올릴지를 그 매도를 하려고 요청을 하면 그걸 직접 갖다 드려도 되고, 아니면 발렉스 픽업, 그러니까 뭐 택배를 통해서 그 금을 맡기면 골드나라라는 그 중개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이게 진짜 포나인인지, 그 다음에 중량은 맞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골드나라 사이트에 제품을 등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 한돈일에서 얼마에 팔겠습니다, 이게 등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매수인들이 그걸 보고 위탁 제품을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온라인 위탁 상품들을 검색해서 요게 내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요거 나 사고 싶어 하고 문의하고 결제를 하면, 그 다음에 배송을 하거나 직접 가서 찾으면 되죠. 그래서 배송해서 직접 해서 상품을 수령하는 이런 절차로 중개 거래를 진행하게 됩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제가 금 추천 투자 방법을 설명드렸는데, 이거보다 뭐 물론 더 좋은 방법도 있고, 사실은 금 수수료, 금 세금과 관련된 이슈가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뭐 뒷금이란 것도 사실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투명성을 가지고 조금 FM적인 데서 금을 취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국 뭐 조금 수수료나 아니면 세금을 조금 더 절약하려다가 하다가 조금 금은 신뢰성에 이슈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런 3가지 방법이 가장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